예, 중국 항일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개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북중러 정상이 막루에 함께 오르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열병식 준비하고 있는 중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베이징 곳곳은 그야말로 전승절 열병식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 천안문 인근은 그야말로 삼엄한 통제 속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천안문을 중심으로 동서 2km에 이르는 장안대로 도로변에는 50m마다 군인과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천안문 광장 관광을 위한 출입도 오늘부터 전면 금지됐는데요. 중국이 반미, 반서방 연대의 무대가 될 이번 열병식을 무결점으로 치르기 위해 고강도 도시 통제에 들어간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는 틈을 노려서 이 열병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사회 리더가 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설 막루에는 붉은 깃발들이 달렸습니다. 이 시 주석의 오른편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왼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앉게 될 전망인데요. 열병식 당일에는 장안대로 주변 건물이 전면 폐쇄됩니다. 저희 연합뉴스TV 베이징 사무실도 장안대로에 위치해 있고요. 이 천안문과는 동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저희 건물도 4층 이상 거주하는 인원의 경우 이동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당연히 드론과 이 풍선 비행 금지 구역도 넓어졌습니다. 이번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등 수만 명의 군부대 사열과 수백 대의 첨단 무기와 장비의 공개인데요. 군인들은 베이징 외곽과 주변에서 칼 같은 사열 연출을 위해 맹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모레 열병식에 참석을 하려면 거리상 오늘은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움직임이 좀 파악이 됐습니까?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용기인 참매 1호를 이용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다면 오늘 중으로 평양을 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부터 마지막 방문인 2019년 1월까지 모두 4차례 중국을 찾았습니다. 이 첫 번째 방문과 마지막 방문 때 모두 열차를 이용한 바 있는데요. 평양에서 출발하면 베이징까지 약 20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열차편 운행 정보가 사라지고 일부 열차 운행이 취소가 됐습니다. 또 이 북중 우이교, 이 압록강 철교 맞은편 중렌 호텔 리버뷰 이 외국인 투숙도 금지된 것도 1호 열차 이동 가능성을 지금 높이고 있는데요. 현지 단둥은 경비 상태가 매우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열차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거의 경우 북한에서 열차를 출발해 야간에 단둥을 통과한 뒤 선양에 도착해 중국 측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 늦게 단둥을 지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베이징에서도 김 위원장 맞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이 지날 동선에 공안과 사법경찰, 보안요원 배치가 부쩍 늘었습니다. 베이징역 주변 고가도로와 육교를 비롯해 베이징역 주변 도로 역시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또 중국 북한 대사관의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옥상에 인공기외 금형 원판을 새로 설치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 텐진에서는 오늘까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 인도 모디 총리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가를 하면서 반서방 세결집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문도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는 20여 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의 정상과 수장, 지도자들이 집결했습니다. 이란 대통령과 튀르키예 대통령, 이집트 총리는 물론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10개 국제기구 수장도 참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야말로 미국 등 서방을 상대로 한 새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시 주석은 인도와 튀르키예, 베트남 등 방중한 각국 정상들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가지며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어젯밤 환영 만찬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킬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남반구 개발도상국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인류 문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반서방 진영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주요 협력 목표를 설정하고 2035년 개발 전략을 승인하는 텐진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표현이 담길지 여부입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끝나면 대부분의 정상들은 모레 열병식 참관을 위해 베이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인도 모디 총리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마드블리 이집트 총리 등만 SCO 정상회의가 끝난 뒤 귀국하는데 외신들은 중국의 야망과 영향력 확대 시도에 창구라고 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